안녕하세요. 저는 오정희라고 하고요. 애니메이션하고 영상 기반으로 제작 진행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구성, 그 다음에 기획 설계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비트 관련된 부분이나 수업 진행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혜정입니다. 저는 미술과 애니메이션을 전공했고요. 애니메이션 기반으로 문화예술 교육 수업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리고 시각화 작업을 하였고 그리고 시각 데이터를 기록 및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재미랩은 연극하는 선생님 포함해서 저희 이제 애니메이션 전공하신 분 선생님하고 저도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 전공을 해서 저희는 이제 시각 영상 기반으로 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 하고 모인 프로젝트 팀이고요. 그리고 저희 팀의 이름이 이상재미랩인 거는 뭔가 좀 이상한데 재밌는 일을 하고 싶어서, 그리고 이상하지만 너무 재미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가 되는 그런 프로젝트를 기획을 하고 싶어서 모인 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대세잖아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한국에도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열풍이 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 현장에도 사실은 그 코딩 교육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학교에도 지금 코딩 교육이 일어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엔트리라든가, 그 다음에 뭐 스크래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이 이제 코딩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이 이제 그걸 하면서 모니터로만 소통을 하는 거예요. 모니터만 보고 있고 모니터 안에서만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거 말고 현실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직접 뭔가 몸으로 느끼면서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 가지 그 보드들과 키트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다가 마이크로비트라는 그 보드를 발견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마이크로비트는 그 학생들이 좀 접근성이 쉽다는 게 가장 이제 먼저고요.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을 다루기도 쉽고,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들하고 호환을 또 할 수 있어서,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진 그 문화예술 교육의 그 장점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에 이르게 됐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은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해서 예술 중심의 융합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이상한 날의 루이 씨는 어떤 상황을 제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전개를 할 것인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피지컬 컴퓨팅 소프트웨어 교육을 경험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동시에 이런 활동 과정을 통해서 그 뭐 예술을 중심으로 하는 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에 이거 프로그램을 기획을 했을 때 우리가 가진 능력은 영상과 이미지와 그 다음에 뭐 시각적인 부분을 제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그 코딩이라는 부분, 그런 것들 피지컬 컴퓨팅 도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가진 시각적인 능력 말고도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도 물론 시각이기는 하지만 연극이라는 장르의 전문을 하시는 그 선생님도 같은 의견이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피지컬 컴퓨팅 경험이 있으신 선생님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분들을 또 섭외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모여서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 하나의 이야기 안에 그런 전문 분야를 어떻게 녹여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를 또 하게 된 거거든요. 저희 프로그램은 사실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은 뭐 발달 단계에 보면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를 조작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면 학습 능력이 되게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 이 마이크로비트라는 거를 직접 경험하게 하면 좀 더 이 학생들에 대한 그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동화책이라는 소재,
주제를 가지고 왔고, 그리고 동화책 패러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라는 동화책 패러디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왔고, 4명이 한 모둠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한 명의 루이 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이 씨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역할이고요.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들도 있는데 이 역할은 다른 모둠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림자 담당, 그리고 마이크로 비트 담당이 있고요. 역할은 중복 가능합니다. 프린스 프린세스라는 프랑스 작가 미셸 오셀로가 만든 작품이 있는데 작품 구성이 되게 특이해요. 거기서 보면은 남자아이, 그리고 여자아이, 그리고 어른이 나와서 직접 연출하고 제작해서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과정인데, 학생들이랑 직접 이야기도 제작해보고 그림자극으로 한번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해서 그림자극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대사를 못 외운다든지 아니면 내성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앞에 나가기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극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있지 않아요? 뭔가가 음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도대체 무슨 소리지? 누군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이 뭔가 너무 이상한데 도대체 어떤 게 문제일까요? 그리고 연주를 잘하는 피아니스트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어떤 상황인지 한번 지켜봅시다. 계속 연습해도 연주가 되지 않아. 다음 주가 필요로 되어 있는데 어떡하지?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여긴 어디지? 저기 피아노도 있고 저 아저씨는 또 누구고? 일단 아저씨에게 가봐야겠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누구세요? 넌 누구니? 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야. 다음 주가 필요로 되어 있는데 연주가 되지 않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 제 생각에는 건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건반이? 잘 되고 있는 거 맞아? 그렇다니까요.
제가 자, 이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아주 엄청난 연주를 들려주겠어. 그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그램, 내가 프로그래밍 한 게 모니터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현실과 상호작용을 하는 게 피지컬 컴퓨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한테 그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 학생들이 그 어떤 미션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그 조건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학생들과 함께 알고리즘을 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짠 알고리즘을 가지고 그 피지컬 컴퓨팅의 도구인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블럭을 활용해서 코딩을 해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한 다음에 그 저장을 하면 이 마이크로비트와 관련된 장치들을 연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피아노 소리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만보기 이제 활동이 일어날 수가 있게 그 기기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LED 바에 불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조건은 학생들이 변경을 해줘요. 저희한테 어떤 조건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변수들을 입력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이크로비트의 장치들에 적용이 되는 거죠. 그 이상한 나라의 루이 씨는 전반적으로 스토리텔링이에요. 그래서 장면에 대한 조건을 간단하게 제시를 하면 아이들이 스스로 그 장면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대본에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 안에는 그 미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미션들이 바로 피지컬 컴퓨팅 도구인 마이크로비트를 활용한 장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그 미션을 해결을 해야지만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션들은 이제 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다양한 장치들이 활용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장치들에 대한 조건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을 바꾸면 이제 학생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또 만들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야기 만들기, 그 다음에 장면 표현하기, 그래서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그 조형 활동을 통해서 만들기, 이런 활동들이 다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문화예술 활동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그 미션을 해야 되는 그런 조건 변수, 그런 것들을 바꾸게 되는 활동, 이게 다 합해서 피지컬 컴퓨팅 도구가 문화예술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 되게 신경을 썼던 부분이 확장된 무대 영역이거든요. 그림자 인형극이라는 그 장르를 가지고 와서 그 부분과 이 현실에 있는 무대를 어떻게 융합해서 이야기를 만든다면 이야기 장면이 좀 멋진 장면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콘텐츠의 고유성도 아무래도 확장된 무대를 사용한 미디어극을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마이크로비트라는 도구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또 스스로 알고리즘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코딩 활동을 해보고,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교육까지 일어나는 것. 그게 저희 그 프로그램의 고유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술끼리의 융합은 경험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극과 그 다음에 영상과의 뭐 융합이라던가, 아니면 뭐 미술과 영상과의 융합이라던가, 뭐 이런 장르별 그 예술 장르 그 바운더리 안에서의 융합은 경험이 좀 있는데, 문제는 공학이죠. 그래서 마이크로비트라는 게 쉽기는 하지만, 물론 접근성도 높고 쉽기는 하지만, 저희가 공학을 전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학 전문가분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그 메인 연구원이 저희가 주체가 돼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어요.
그래서 부품도 사야 되고 그다음에 회로를 연결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떤 부품을 구입을 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야지 되는지 컴퓨터에서 코딩은 할 수가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어려운 거는 그 미디어 아트 하시는 분들이 뭐 하시는 것처럼 이걸 회로를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굉장히 어려웠어요. 저희가 지금 4차 시에 시험 워크샵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그 피드백을 좀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반응, 그다음에 좀 더 뭐 선생님들끼리의 피드백 이런 것들도 좀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확장된 진짜의 프로그램, 그러니까 4차 시는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시험 워크샵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뭐 8차 시로 할 것인지 12차 시로 진행을 할 것인지 좀 더 확장된 프로그램에 대한 완성된 프로그램 스케줄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어떤 친구는 그 마이크로비트에 대한 그 흥미를 더 느꼈었고, 어떤 친구는 그림 자극, 어떤 친구는 연극에 대한 흥미가 더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 프로그램을 좀 더 디벨롭 시켜가지고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목표고요. 그 초등학교에서는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짰던 그 커리큘럼, 그 프로그램 자체가 학교에서 실제로 수업이 적용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실제로 학교 가서 수업을 해보는 것까지 그게 뭐 장기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